네, 이미 다 영상이랑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이동환 고양시장이 4일날 신년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2018년부터 추진해온 고양시청 원당 신청사를 완전히 백지화하고 시청을 백석동으로 옮기겠다라고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설마 했던 일이 정말 일어나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고양시 민심을 완전히 둘로 쪼개버릴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의 폭탄이 그냥 터진 건데요. 근데 그 폭탄을 투척한 사람이 다름 아닌 바로 현역 고양시장이다. 물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백석동 그거 나쁘지 않은데 라고 이동환 시장의 결정을 지지하는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꽤 많습니다. 또 절차상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반발이 있는 거고, 만약에 절차를 좀 제대로 진행했다면 백석동 이전에 대한 동의가 더 쉬웠을 텐데, 이게 또 하필이면은 행정 절차가 90% 이상 진행됐던 거고 이미 설계가 진행되어 온 사안이라서 네. 사실상 물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발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한 문장으로 하나씩 짚어드리면은, 공무원들도 당일날 그 소식을 처음 들었다. 기자 질문에 거짓말한 이정영 부시장, 그리고 이동환 시장 5일 만에 말 바꾸기, 취임 보름 만에 부시장이 신년 기자회견 브리핑, 다음으로는 기자회견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일, 마지막으로 논란을 이렇게 크게 일으켜놓고 또 곧바로 해외 출장 가겠다 선언. 자, 이어서 저희 정치권 반응, 그 다음에 추후 전망, 그리고 또 임시회가 이제 6일날 개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또 그날 갑작스럽게 실국장 인사도 있었어요. 자, 네. 이거 숨가쁘게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차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이동환 시장의 결정 그리고 발표에 시민들 또는 정치인들만 배제된 게 아닙니다. 이거 행정을 실질적으로 수행해 나갈 공무원들조차 이 청사 이전 문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가 됐다. 정말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기 지역 국회의원인 심상정 국회의원 당연히 몰랐습니다. 네. 신청사 건립단이라는 과가 있어요. 네. 그 과 공무원들이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전날까지도 몰랐어요. 직접 확인하신 이야기인가요? 예, 직접 확인했습니다. 실국장들도 당일날 아침 회의 들어갈 때까지 몰랐대요. 그렇다면은 이런 결정을 누구랑 논의해서 한 것인가? 지금 그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답이 안 오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 내에 그 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희가 아마 다시 정리해 드릴 것 같고, 지금으로서는 시장, 부시장 그냥 결정해서 내놓은 답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정영 부시장이 당일날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영상을 요거는 좀 보시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저희가 검토해봤다 말씀을 하시는데, 기자들은 그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검토를 했으며 무엇을 검토했는데.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신청사 TF를 만들어서 우리가 한 10회에 걸쳐서 여러 가지 대안 모색을 했습니다. 100% 시 재원을 투입해서 시청사를 짓는 것은 별로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대안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저희들이 TF팀을 통해서 10차례 회의를 했고요. 전문가 그룹을 포함해서 검토를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10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기 때문에 그 석표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필요하면 공개를 다 해드릴 거고요. 이성우 기자님이 그 백석동 TF 회의 마지막 10차 TF 회의 그 회의록을 입수하셨죠? 제가 아주 꼼꼼히 밑줄 그어가면서 쑥쑥 읽어봤는데, 네. 여기에는 백석동 이전에 대한 논의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은 이정영 부시장이 기자회견에서 기자 질문에 명백히 거짓말로 답변한 겁니다. 거짓말한 게 지금 바로 확인됐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해명해라. 그거 아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기자회견을 갑자기 끝내버리더라고요. 자, 이동환 시장도 굉장히 뻔뻔한 거짓말을 한 게 확인됩니다. 신청사 이전의 상황 말씀하셨는데, 이전이라는 말을 지금까지 해본 적 있습니까?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시청사를 백석동 업무 빌딩을 하고자 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게 그러니까 진짜... 연말에 기자회견 했을 때 네. 이렇게 기자가 물으니까 이렇게 답하잖아요. 네. 제가 이전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마치 약간 호통치듯이 네네.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해. 네네. 그것도 모르고 질문하는 기자 바보 아니야? 약간 그런 뉘앙스로 너무나 당당하게. 네, 너무나 당당하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확실한 답변을 안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약간 뭉개기식의 답변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그 질문을 계속 던졌던 거고, 결국에는 신년 기자회견 때 결국 이제 다른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혹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한번 추측을 해보면,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냐? 나는 신청사 이전한다고 말한 적 없다. 하지만 이전 안 한다고 말한 적도 없다. 네, 뭐, 뭐 예. 이런 뭐 이상한 논리를 펴는 게 아닌가. 그거는 저희 집에서 저희 딸이랑 같이 하는 말장난인데 그 저희 딸이랑 하는 말장난을 기자회견 때 108만 도시의 시장이 행정수장이 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예,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실제로. 자, 이번 기자회견에서 황당했던 일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신년 기자회견이라는 거는 시장이 시민들과 만나고 또 언론과 만나는 정말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특히 신청사 결정과 같은 이런 중요한 사항을 발표하는 자리면 당연히 시장이 직접 자신의 목소리로 설명하고 질문도 받고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화면 한번 보십시오. 고양시청 백석동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한마디 하더니 갑자기 단상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아래로. 예. 그리고 마이크를 부시장이 잡아요. 이게 취임한 지 보름밖에 안 된 부시장이 잡더니 본인은 밑에서 멀뚱멀뚱 이렇게 쳐다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질의응답 답변은 해명을 넘기는데 이 부시장이 취임한 지 보름밖에 안 됐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지. 아침에 제가 기자회견장에 들어가는 도중에 제가 계속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공무원들이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정말 자리를 꽉 채우고 있어요. 일반 시민들, 특히나 원당 정치인분들이 여기 근처에 사시니까 당연히 올 수밖에 없죠. 원당 정치인분들은 2층으로 올려보내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정작 시민은 저 뒤로 올려보내고 공무원들이 자리를 채우는, 그러니까 공무원들 자리를 채워가지고 시민들 못 오게 한 거예요,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의 대상이 아니고 공무원들에게 발표하는 그런 자리로 인식하게끔 만들었거든요. 이거 참 이상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요거는 약간 저희가 말하기는 좀 쪼잔하긴 한데, 예. 네, 사회자가 이날 질문을 받으면서, 자, 순서는 중앙언론, 통신사, 지역언론, 그 다음에 주간지 및 인터넷신문 이렇게 4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예. 순서대로 질문을 받겠다. 예. 아니, 진짜 기분 나쁘더라고요, 이거. 자, 이게 웃긴 게 사실 고양신문이 그 기사는 가장 많이 썼습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고양신문 질문을 받지 않기 위해서 고양신문의 순서를 제일 뒤로 뺐고 실제로 중간에 기자회견을 중단시키면서 질문을 받지 않았죠. 두 네, 개만 맞습니다. 받고. 그러니까 결국에 저희 고양신문 질문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미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놨다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 지금 장래가 너무 소란스러워서 더 이상 이게 진행이 어렵습니다라고 일방적으로 딱 2명 질문 받고 기자회견을 그냥 끝내버렸어요. 제가 그 이정현 부시장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그 질문을 현장에서 주민들이 있는 그 상황에서 질문을 던졌어야 되는데 결국은 제가 못 던졌거든요. 네네. 이거 너무 아쉽더라고요. 자, 이 와중에 이동환 시장은 뭔가 협상을 해야 될 중요한 시점마다 비행기를 탑니다. 네. 갔다 온 나라만 봐도 뭐 이집트, 이스라엘, 아랍에미레이트 다녀왔고 일본도 갔다 왔고요. 최근에 몽골도 다녀왔습니다. 네, 이번은 미국 마이애미입니다. 본인 돈으로 가는 거예요. 본인 돈으로 가는 거라서 예산이 없다라는 그런 거를 강조를 하면서 보도자료 냈어요. 네, 휴가를 내고 본인 돈으로 가는 거예요. 대신 거기서 내가 업무적인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사실은 휴가입니다. 비행기 타고 자꾸 해외로 가시면 이거 이동환 시장이랑 대화하려면은 비행기 티켓 끊고 쫓아다녀야 되는 건지 네, 정말 난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정치권 반응 뭐 짧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뭐 영상 저희가 따로 올려드린 것처럼 그 지역구 국회의원인 심상정 의원과도 뭐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고 해요. 네, 예. 지금 뭐 심상정 의원 영상은 지금 뭐 조회수가 굉장히 많은데 요거 한번 볼 필요는 있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굉장히 말을 조리 있게 네네. 하나하나 콕콕 집어가지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네.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민주당도 입장을 내놨는데, 자, 민주당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자, 요런 게 눈에 띕니다. 이거 백석동 업무빌딩 빨라야 소유권 넘으려면 좀 시간 걸리고, 또 리모델링 비용, 인테리어 비용 이것도 평당 100만 원만 책정해도 200억 달하는데, 이런 거 관련 예산 다 고양시 의회와 논의해서 통과해야 되는데, 자, 이런 분란이 일으켜놓고 이거 통과되겠느냐? 모든 예산과 절차는 의회가 통과라는 이런 행정 절차가 있는데, 자, 이게 가능하겠느냐? 라고 보도자료에서 본인들의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 고양갑 입장입니다. 같은 당임에도 불구하고 이동환 시장의 이런 조치를 이게 성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권순영 당협위원장 이름으로 성명서가 나왔는데, 원당 신청사 존치에 대한 약속을 지켜내지 못함에 좌절감과
심적 고통을 이루다 형언할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백석동 이전 시 행정부에서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가능한 건가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앞으로 시의회의 동의 없이는 뭔가 진행되기 어렵거든요. 자, 앞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냐면은 백석동 요즘 빌딩은 올해 중순쯤에 기부 체납이 완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양시 재산이 되는 과정에서 고양시가 재산을 취득하니까 시의회에 심의가 필요하거든요. 시의회가 공유재산 심의라는 걸 합니다. 이게 시청사로 된다라는 어떤 전제가 깔리면은 이 전제에 따라서 할 수 없어라는 상임위 결정이 내려질 수 있거든요. 청사가 이전되려면은 돈이 들지 않겠습니까? 모든 예산에 대해서 심의 권한이 시의회에 있습니다. 고유 권한입니다. 이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고양갑이 반대한다면은 이게 왜 무산될 수 있냐면은 지금 고양시 의회가 네. 17대 17 여야 동수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한 명이라도 민주당 의견에 동조하면은 통과가 안 되겠죠. 이동환 시장 임기 앞으로 3년 반 남았는데 그때까지 계속 질질 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간중간 과정에서 그런 걸림돌이 계속 생기면은 결과적으로는 신청사 원당 계획이 그냥 4년 동안 표류하고 호송세월 보내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 4년 내내 결국은 고향 시민들이 두 개로 여론이 갈라져서 예. 안 겪어도 될 갈등과 반목 지금 벌써 여러분들 우리 기사나 유튜브에 댓글 보십시오. 서로 상대를 완전히 그냥 적으로 규정하는 예. 그래서 고양시가 두 쪽이 나는 이런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게 예측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왜 이런 상황을 시장이 초래를 하는지 일산 분들이 백석으로 옮겨오는 거 찬성하는 것에 대해서 네. 저는 뭐 비난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은 일반 시민분들은 이 어떤 수기 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봤을 때 백석도 나쁘지 않아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저희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절차상 이런 경우는 없다. 지금까지 신청사 원당 4년에서 5년의 시간 동안 제가 용역이 몇 개 진행됐는지 확인해 봤는데 딱 10개. 네. 그만큼의 어떤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이 부지가 신청사로 맞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과정이 전무했다는 것은 약간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에 좋고 성향의 나쁘다의 그름이 문제가 아니고 예, 예. 그냥 상식의 문제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해요. 고양신문이 너무 민주당 편 드는 거고 뭐 민주당 대변인이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요새 저희 찍힌 게 그냥 원당 신문 뭐 이런 그러니까 근데 나와요. 만약에 민주당 시장이 이런 행정을 펼쳤다고 했으면 저희가 가만히 있지 않았거든요. 당연하죠. 네,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저희는. 6일날 고양시의 임시회가 개회를 했습니다. 본예산 심사를 위한 거죠. 결국은 이제 준해산 사태에 접어들면서 일주일 내에 적어도 이번 주 내에는 임시회가 열릴지는 예상이 됐어요. 저는 지난주 6일날 임시회가 열렸죠. 금요일날 딱 하루 써먹은 이제 한 거죠. 예. 민주당이 임시회를 열고 등원한 이유는 목표가 두 가지가 딱 있습니다. 이동환 시장이 기존 사업들을 막 삭감했잖아요. 네. 그 사업들을 되돌리는 수정 예산안을 받아오면은 그때 우리가 예결위에 참여하겠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었고 또 시정 질의를 통해서 편협한 뭐 어떤 시정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또 하겠다. 이제 그런 두 가지 등원의 이유가 있었는데 자 그런데 자 이동환 시장이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게 되죠. 시의회를 뒤통수를 치는 예산 심의를 무력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시회 본회의가 6일날 열렸잖아요. 네네. 근데 실국장들 인사이동을 5일날 저녁에 발표합니다. 실국장 임명이랑 이 본예산 심사랑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제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맞습니다. 있는데 이거 궁금하실 텐데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민주당은 또 상임위별로 이런 예산을 살려달라고 지금의 실국장들과 계속 논의해 왔거든요. 그 협상의 대상을 싹 바꿔버린 거예요. 야비하다. 이렇게까지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뭐 농락한 거 아니냐? 참 머리는 좋다. 네. 이렇게 표현도 하더라고요. 시의회와 소통해가지고 잘 협조 부탁드립니다라고 공무원들한테 주문을 했어요. 소통의 주문을. 근데 본인은 정작 그렇지 않은 행동, 정반대의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 실국장들 소통하라고 해놓고 다 바꿔버리고 본인은 나 모르겠다고 해외 나가고 그러면은 본예산 심의가 당연히 정상적으로 되지 않겠죠. 민주당이 이거를 참을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그렇게 됐을 때 준해산 체제가 설 명절 이후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민주당의 책임인가? 이동환 시장의 책임인가? 이거는 뭐 시민들이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아서.
자, 오늘 좀 길고 장황하게 백석동 이전 긴급 발표 이걸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동환 시장이라는 분의 좀 캐릭터가 캐릭터. 이제 좀 약간 윤곽이 드러나는 게 아닌가. 네, 뭐 이런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마무리하시죠. 후보 시절 때 저랑 많이 소통했거든요. 네네. 개인적으로 전화도 많이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뭐 상당히 스마트해 보이고 사람이. 네, 사람도 뭐 좋아 보이고 네네네. 어깨도 툭툭 치고 웃으면서 살갑게 대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고향신문을 배제하고 그러니까 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은 좀 언론 길들이기 이런 걸 하는 것도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후보 시절에 네. 보도 자료를 갑자기 우리 신문만 배제해서 안 보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동환 시장에 대한 인터뷰를 계속 요청을 해왔는데 시장실에도 요구했고 예. 아니면 언론 홍보 담당관을 통해서도 공식적으로도 요구했고 했는데 고향신문과는 인터뷰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굉장히 의도적인 거다. 그러니까 고향신문이 싫다 이거예요. 대놓고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고, 저희 며칠 전에 발행인의 편지 이동환 생각이 궁금하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텐데 그거 읽으시고 이동환 시장이 저희 대표님한테 직접 전화를 합니다. 신년 기자회견 전날이었어요. 내일 기자회견 때 질문 많이 하시라, 글 잘 봤다, 이렇게 덕담 좋게 웃으면서 덕담을 나눴는데 신년 기자회견 때 가보니까 고향신문을 철저히 배제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짰다. 아까 그 실국장 인사하고 약간 이게 오버랩되거든요. 겉으로는 허허실실 웃고 우리는 소통을 할 거야, 실국장들에게 소통을 강조하면서 시의회랑 잘해보라고 얘기해놓고 결국에 본인은 뒤에서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이런 정치를 하시는 게 외모, 이미지하고는 정상반된다. 그래서 민주당의 모 정치인이 이런 평가도 했어요. 마인부라고 있거든요. 요거랑 비슷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농담 삼아서 했는데, 저 또 다른 분, 국민의힘 쪽의 정치인 분들을 많이 이제 또 제가 소통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도 약간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하고 겪어보는 게 틀리다. 내가 겪어봤는데 나는 좀 안 맞는 것 같더라. 왜냐면은 겉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로 하는 행동이 전혀 다를 때, 예측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실 때가 있어가지고 조금 나는 안 맞다, 뭐 이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6개월 동안 제가 겪어보니까 야, 그 말이 뭐 무슨 말인지 좀 알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동환 시장님 뭐 들으시면은 상당히 좀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도 저희가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저희는 시장님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고양시가 성공을 해야 되고, 또 고양시를 앞으로도 이끌어 가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는 언론으로서 언론의 사명을 다하면서 시장님의 행보를 계속 유념해서 지켜보면서 시장님이 시민들과 좀 더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장님이 되기를 기대를 놓지 않겠습니다. 네, 저는 그 시장님의 시정 철학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경제 쪽에 치중하시는 모습 굉장히 보기 좋고, 하지만은 절차상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 또 하나는 소통의 문제, 무엇보다 고향신문과의 인터뷰 이런 것도 다 하셔야죠, 사실. 네네. 어떻게 계속 배제하면서 갈 수 있겠느냐. 네. 저희가 저는 이동환 시장과 지역신문이 파트너가 돼야 된다고 보지, 이렇게 계속 모른 척하고 지내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네네. 자, 시장님 저희랑 친해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랑 친해지는 것도 그렇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공무원들과도 좀 소통하면서, 사실 공무원들이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도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의 이야기를 존중을 해야죠. 그래서 실수하지 마시고, 같이 좀 이런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좀 이렇게 행정을 펼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